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HTTP 관련된 우리 면접 질문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TTP와 연관해서 인증, 보안, 캐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그에 앞서 웹과 HTTP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위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HTTP란 무엇인가요? 네, HTTP란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웹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송수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HTTP는 메시지가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 HTTP 메시지를 요청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클라이언트, 이 요청 메시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돌려주는 쪽이 서버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HTTP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HTTP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팀 버너스리 컴퓨터 과학자께서 스위스에 있는 한 원자 물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이 웹과 HTTP, HTML,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그런 구조, 최초의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십니다. 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만든 웹 브라우저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이러한 인터넷에서 이제 사용되는 하나의 서비스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HTTP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HTTP는 이제 HTTP 0.9 버전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HTTP 3.0까지 버전들이 이제 생겨면서 여러 가지 기능도 개선을 하고 이런 특징들도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것은 3.0 제외한 2.0 이하의 TCP를 기반으로 한 HTTP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HTTP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야 서버가 응답을 하는 그런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조금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개발한다든지 할 때 조금 단순하고 혹은 디버깅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메시지를 구성하는 어떤 메소드, 헤더 필드, 상태 응답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자가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TP가 TCP, 그러니까 2.0 이하를 지금 설명드리자면 TCP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러한 TCP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의 어떤 신뢰성 있는 연결, 그리고 어떤 확실한 데이터 전송,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CP 커넥션을 맺는 과정에 핸드쉐이크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조금 느리거나 혹은 어떤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대기 시간, 흐름 제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오류를 이제 재전송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기 시간이 이제 비교적 길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느리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상태성입니다. 무상태성이라는 것은 HTTP라는 프로토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메시지 혹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고 상태가 없죠. 그래서 그 각각의 메시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태 유지와 비교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 시에 서버는 클라이언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서버를 여러 대 증설을 한다든지 할 때 스케일 아웃을 할 때 유리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TCP/IP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지만 이 HTTP에서는 연결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비연결성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 비연결성은 요청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TCP 커넥션을 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볼 일이 없으면 이제 연결을 바로바로 끊는 응답을 보내고 바로바로 끊음으로써 어떤 서버의 어떤 자원을 서버의 어떤 부하를 줄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TCP란 무엇인가요? 네, TCP란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로 전송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이 전송 계층은
TCP IP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 모델에서 4층에 있는데요. HTTP라는 애플리케이션이 5층 아래에 존재합니다. 즉 HTTP에서 받은 데이터는 이 TCP라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에 도착을 하고, 이 TCP에서 이 TCP 이제 소켓으로서 이 상대의 컴퓨터와 연결을 맺는 그리고 전송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뢰성 있는 연결, 전송하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전송한다고 하는 보장,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송이 안 되거나 뭐 잃거나 잃어버리면 다시 전송하는 등 이런 것들을 확실한 프로토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CP는 이 상대 컴퓨터와의 연결을 만드는데요. 그 연결 통로라는 것은 이제 가상의 이제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나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 성립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성 있는 연결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징으로 이제 그 연결을 위해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연결을 맺으면 이 데이터에 어떤 잘못 전송된 것은 오류 방지로 재전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버퍼에 쌓인 데이터가 이제 처리 가능할 정도보다 넘치지 않게끔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전송을 조금 이따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전송에 대한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UDP라는 프로토콜과는 상반된 되게 비교적 느리고 서버에도 이제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면은 각각의 이제 상대 컴퓨터에 그 커넥션을 맺기 위한 패킷을 교환한다든지 버퍼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 3웨이 핸드쉐이크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3웨이 핸드쉐이크란 TCP가 커넥션을 맺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이제 실제 HTTP 메시지를, 요청 메시지나 응답 메시지를 받거나 하기 전에 SYN이라는 플래그가 담긴 패킷을 전송을 하고, 그 패킷에 대한 응답과 인정하겠다는, 오케이 하겠다는 응답과 수락과, 그리고 또 다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SYN 플래그와 이제 ACK라는 확인 플래그를 전송을 하고,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에게 받은 SYN에 대한 ACK 플래그를 보냄으로써 이게 3방향으로 이제 악수를 한다, 이런 의미로 3 핸드쉐이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
있는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 UDP란 무엇이며 TCP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TCP와 동일한 계층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이 UDP입니다.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로 TCP의 단점을 장점으로 화시킨 것이 UDP고 UDP의 단점이 장점화된 것이 TCP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와 UDP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명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TCP의 단점이었던 느린 전송, 서버의 어떤 부활할까? 그런 것들을 UDP에서는 빠른 전송,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DP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핸드쉐이크도 하지 않고 오류 방지도 하지 않고 흐름 제어도 하지 않습니다. UDP의 헤더에는 only 그 상대와 클라이언트의 포트와 그 정도? 네, 크게 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순서라든지 패킷의 뭐 순서 뭐 이런 것들이 헤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뢰성 있는 전송은 안 되고, 네, 오류도 방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빠른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뭐 음성 통화, 인터넷에서 하는 음성 통화 이런 것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음성 통화에서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서 재전송을 한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네,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TCP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라면 UDP는 비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HTTP로 돌아가서 HTTP 메소드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아는 대로. HTTP 메소드는 요청 메시지에 요청하는 쪽에서 서버가 어떻게 좀 작업을 해달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측에서 해당하는 URI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청 메시지 엔티티 바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서버 측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HTTP 포스트 메소드와 풋 메소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네, 포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요청 메시지 엔티티 바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서버 측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게 뭐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추상적인 요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데이터 생성에 또 주로 사용합니다. 예, 이름처럼. 그리고 풋은 실제로 생성된 어떤 데이터, 존재하는 데이터가 요청 메시지 엔티티 바디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대체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디에 있는 데이터, 페이로드에 있는 데이터로 전송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패치는 전체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엔티티 바디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변경될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옵션스 메소드에 대해서 아는지, 서버는 어떤 응답을 주는지요? 네, 옵션스 메소드는 서버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즉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는지 해당하는 URI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별표일 수도 있고 특정 URI일 수도 있는데요. 별표인 경우는 서버 전체에 대한 사용하는 메소드를 물어보는 거고, 특정 URI는 그 URI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버 측에서는 allow 헤더에 해당하는 요청에 해당하는 제공하는 기능 메소드를 나열해서 응답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헤드 메소드 아는지요? 헤드 메소드는 get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get과의 차이점은 body는 응답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이 get 요청을 하면 어떠한 헤드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며, 서버는 그래서 get과 동일한 응답을 줄 것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HTTP 서버 응답 상태 코드 100에서 500까지 한때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네, 상태 코드 100은 정보성 상태 코드입니다. 100번대에 들어가는 100번, 101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100은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보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냅니다. 그리고 101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업그레이드 헤더를 썼을 때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이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정보성 상태 코드를 의미합니다. 우리 200번 때는 성공을 했다는 의미고, 요청이 성공하였다는 의미고, 300은 리다이렉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00은 클라이언트 요청 에러를 의미하고, 500은 서버 측 에러를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HTTPS는 HTTP 프로토콜에 시큐어이 추가된, 즉 보안 기능이 추가된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 새롭게 HTTPS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HTTP와
TCP 전송 계층인 TCP 사이에 보안 전송 계층 보안 프로토콜인 SSL이라든지 TLS 이 프로토콜이 추가된 형태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두 개는 왜 보안이 추가되었냐면 HTTP는 그 메시지 그 자체는 네트워크 상에서 제3자가 가로채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HTTPS는 그 내용이 이제 암호화돼서 주고받기 때문에 제3자가 그것을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이제 웹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취급한다든지 하는 이커머스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그것을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HTTP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HTTPS는 443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는 HTTPS를 사용한 것이 SU에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SL과 TLS가 뭔가요? 차이는요? 네, SSL은 Secure Socket Layer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LS는 Transport Layer Security 이런 의미입니다. 그 둘 다 전송 계층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둘 다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큰 차이점이 있다. 고 보이진 않고 SSL의 버전 3번 이것이 이제 표준화되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개선해서 새롭게 1999년에 이제 나온 것이 TLS다. TLS 프로토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L 인증서다, SSL TLS의 인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SSL, TLS 프로토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 많이 SSL이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뭐 인증서가 그런 프로토콜을 가린다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더 TLS가 개선된 거기 때문에 더 좋고 이제 서버 측에서는 TLS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SSL과 TLS 차이는 SSL 버전마다 또 각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SSL 뭐 1.0과 2.0이 다르듯이 SSL과 TLS는 다른 것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밖에 뭐 이제 TLS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가 보여지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경고를 하는지 그런 차이도 있고 뭐 암호화 뭐를 하는 그런 취약점 이런 것들을 개선한 그런 것이 이제 TLS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TTP S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지요? 네, 일단은 TCP 계층과 HTTP 사이에 이제
이하 이제 TLS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TLS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HTTP 메시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TCP가 받기 전에 TLS가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암호화해서 TCP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요. 이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HTTPS라는 프로토콜은 대칭키와 비대칭키 암호화라는 방법을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라는 방법을 둘 다 사용합니다. 네, 우선은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이제 보내겠죠. 이제 그러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서를 전달합니다. 인증서가 이제 비대칭키 암호화에서 공개키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 공개키에 대한 것이 이제 유효한지, 인증서가 유효한지를 검증하고 브라우저가 그다음에 이제 세션 키를 만듭니다. 이 세션 키가 즉 브라우저와 서버가 공통되게 사용하는 데이터를 대칭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혹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됩니다. 이 세션 키를 만들 때 공유를 할 때 만들고 이제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비대칭키 암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암호화한 후에 서버에 전송을 하고 서버는 개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션 키를 얻는 것을 세션 키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 TCP로 가기 전에 암호화 세션 키를 암호화한 거를 전송을 하면 중간에서는 볼 수가 없고 봐도 세션 키가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버 측에서는 이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 얻은 세션 키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그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쿠키 말고 프락시 서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프락시 서버. 네, 프락시 서버는 중개 서버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사이에서 메시지를 받거나 요청을 받거나 응답을 돌려주는 그 중간에 있는 서버입니다. 네, 그 서버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데요.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혼합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필터링 프락시 유해한 그런 정보가 이제 아동에게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는 그런 프락시가 있고 그리고 웹 캐시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가까운 곳에 이제 캐시를 해가지고 원 서버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프락시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역할을 해준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로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락시가 있고 또 이제 회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하는
접근을 제어하는 프락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프락시로 서버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버가 여러 대 있는 것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는 그런 프락시, 그다음에 특정한 포맷의 데이터를 다른 포맷으로 좀 바꾼다든지 압축을 한 걸 해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트랜스 코딩하는 프락시, 그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뭐 유료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계층을 만들어주는 저게 프락시 계층을 만드는 그런 프락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프락시 등등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쿠키란 무엇인가요? 쿠키는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웹서버가 저장한 그 쿠키는 웹서버의 요청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쿠키를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저장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도 보내는 것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쿠키는 저장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웹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할 때 쿠키 옵션에 따라서 전송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쿠키의 특징은 뭔가요? 쿠키의 특징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옵션을 통해서 이런 전송을 할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키는 조금 누구라도 이제 쉽게 누구라도는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 있는데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 정보 같은 건 이제 해싱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삭제되지 않고 오랫동안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가 남았을 수 있고 쿠키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쿠키를 삭제를 하는 거는 보다는 쿠키를 뭐 0으로 초기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없습니다. 서버 측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쿠키 옵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쿠키 옵션이요? 네, 쿠키 옵션에는 이제 도메인 옵션이 있습니다. 도메인은 해당하는 그 필드의 값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 아니면 쿠키를 전송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고 패스 옵션이 있는데요. 패스는 그 패스까지도 맞아 떨어져야 이제 물론 그 패스 이후에 더 URI가 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 이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다음에 맥스 에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쿠키의 유효 기간 그런 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쿠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효 기간을 이제 서버 측에서 보고 이 쿠키의 그 어떤 인증 정보나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유효 기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same site라는 이제 옵션은
코스 옵션과 이제 이 샘 사이트에 있는 옵션이 합쳐져서 이제 전송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뭐가 있었지? 스트릭트? 예, 이거는 이제 샘 사이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도메인이 이제 클라와 이제 서버가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낸다는 거고, 이거는 어떤 샘 사이트가 아니어도 기어도 이제 쿠키를 보내겠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큐어 옵션을 꼭 사용해줘야 됩니다. 시큐어 옵션은 HTTPS에서만 쿠키를 전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true가 이제 S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false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HTTP only 이 옵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쿠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디폴트가 펄스인데 펄스를 사용하면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true를 사용해줘야 되고, 펄스로 해놓으면 XSS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SS가 뭔가요? XSS라는 공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사이트 스크립팅, 이게 앞에 약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이 클라이언트 그 웹페이지에다가 보여준 웹페이지에다가 스크립트를 삽입한다든지 혹은 어떤 페이지 변형을 일으켜서 클릭을 유도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원하지 않은 요청을 보내게 해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뭐 가로챈다든지, 그러면 이제 세션 정보나 쿠키 정보를 이제 가로챈다든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크립팅 공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HTTP only를 true로 해놓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쿠키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XSS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싱 뭔가요? 해싱은 문자열에 어떠한 연산을 적용시켜서 다른 문자열로 바꾸는 건데요. 알 수 없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입혀가지고 특히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해싱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SSS의 그건 크로스입니다. 크로스인데 이제 X로 한 이유는 이제 CSS라 헷갈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추가로 질문할 게 있나? 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TTP 관련해서 또 더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9와 HTTP 1.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TTP 0.9는 1991년에 나와서
사실 그냥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버전이 없었기 때문에 1.0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때는 요청이 되게 단순하고 get 메소드에다가 URI만 붙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되게 단순했고 응답도 뭐 요청도 마찬가지지만 헤더는 필요 없고 그냥 응답에 저거 바디 그냥 데이터만 딸랑 받아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HTTP 1.0이 이제 1996년에 나왔는데요. 이제 메소드, 포스트, 풋, 헤드 이런 메소드가 추가되었고 그 메소드 추가되면서 이제 바디를 요청에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헤드의 추가로 이제 컨텐츠의 타입이 HTML만 가능했는데요. HTML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타입들도 전송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소드, 헤드, 네, 헤드 필드에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캐시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if, modify since 이런 헤드 필드가 그때부터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URI가 뭐죠? URI란 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약자로 통합 자원 식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웹이 개발될 때 같이 개발된 그런 개념입니다. 자원을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자원이죠. 데이터, 이미지, HTML 파일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는 그런 오디오, 동상 이런 자원을 각각의 자원 각각으로 각각으로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그 본질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HTTP 1.0과 HTTP 1.1의 차이는 네, HTTP 1.1에서는 네, 한 3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에서는 CCP 커넥션을 요청 한 번마다 한 번 맺고 끊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맺고 요청 응답 커넥션 끊기 이것을 HTTP 트랜잭션마다 했어야 되는데 1.1에서는 커넥션 유지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의 커넥션으로 여러 요청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한 번에 요청을 여러 개 보내고 한 번에 각각의 응답을 돌려받는 그런 파이프라이닝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호스트 헤더가 생겼습니다. 호스트 헤더를 추가로 가상 호스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락시 서버에서는 인증을 구현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오소라이제이션 헤더는 있었지만 프락시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락시 오소라이제이션, 프락시 오덴티케이션 뭐 이런 헤더의 추가로 프락시 서버에서도 강력한 인증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상 호스팅이 뭔가요? 가상 호스팅은 이제 한 개의 물리적인 컴퓨터로 호스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서비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호스팅 하는 방법은 뭐 한 개 물리적인 컴퓨터의 IP를 여러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호스트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제 HTTP 1.1에서의 그 호스트 헤더를 통해서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할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HTTP 1.1과 HTTP 2.0의 차이는요? 네, HTTP 1.1에서의 파이프라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어렵고 그 블로킹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에 요청을 보내고 한 번에 받는다고 한들 어찌되었건 요청 보낸 순서대로 응답을 받아야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청 보내고 한 번 보내고 받고 했을 때 블로킹과 큰 차이가 딱히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응답을 보낼 때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HTTP2에서는 개선을 해가지고 응답을 순서랑 상관없이 보내도 처리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처리가 잘 되는 플렉싱이라는 것을 그 기능을 지원을 해서 병목 그런 블로킹 현상을 없애서 속도를 개선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푸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에 index.html 요청을 보내면 그거에 해당하는 뭐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미지 파일들을 서버에서 알아서 이제 같이 응답으로 돌려주는 서버 푸시 기능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뭐 4번 요청할 거 한 번만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했고 헤더가 이제 요청마다 동일한 헤더를 매번 보내는 것 때문에 부담이 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헤더 압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압축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 순서 제어라는 걸 통해서 뭐 CSS만 먼저 응답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웹페이지의 로딩이 좀 빨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된 프로토콜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과 HTTP 3.0의 차이는요? 네, HTTP 3.0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고 201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HTTP 2까지는 TCP 기반으로 HTTP가 통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3.0은 UDP 기반으로 전송계층 UDP를 사용해서 통신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이 훨씬 빠르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멀티플렉싱 이런 것도 이나 HTTP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멀티플렉싱도 제공하고 그런데 이제 UDP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면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